자, 벌써 어느덧 6번째 강의가 됐네요. 오늘은 학생들하고 같이 원운동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영어 이름을 써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될 거고 1년, 2년 먼저 이 말을 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원운동 하면 서큘러 모션 정도는 제 발음이 너무 네이티브하죠. 서큘러 모션. 원운동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벡터를 공부하면서 원운동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내용들은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복습을 시키고 싶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운동 원을 하나 그려야 되겠는데 이해해줘. 원이야. 어떤 물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잠시 후에 세타만큼 회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합시다. 이럴 때 위치의 변화량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어떤 쪽으로 얼마큼 갔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이 화살표를 델타 S라고 부른다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죠. 이건 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아주 열심히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이 각도가 델타 S인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난 델타 S를 바란 게 아니야. DS가 얼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자, 이때 이 DS가 뭐지? 이 D가 델리버테이션이 붙은 뭐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가? 다시 말해 미소변이죠. 그럼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다. 물체가 짧은 순간이라면 조금 돌았겠지. 요거 다시 조금 돌았단 말이야. 조금 돌았다라는 말은 이 각도 세타가 거의 0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회전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반지름이 동일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0도에 가깝다는 건 나머지 두 개가 거의 직각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아하, 잠깐만. 이게 뭔 소리냐? 이 반지름과 DS는 어떤 관계다? 수직한 관계다. 그러니까 델타 S는 이렇게 그리지만 DS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봐봐. 원운동이 이렇게 있어. 그럼 DS를 그리세요. 어떻게 그려야 돼? DS는 반지름에 수직하게 그리자. 요게 DS예요. 다시 해볼게. 얘가 이렇게 원운동했어. 그럼 DS는 어떻게 그려? 그렇지. 반지름과 수직하게 그려진 요게 바로 DS, 미소변이다 이거죠. 델타 S 대신에 DS라고 하면 접선 방향으로 그린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속도는 dt분의 ds라고 정의하잖아. 여기서 dt분의 ds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정의하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얘가 벡터라서 ds가 벡터라서 속도가 벡터가 됐다라는 얘기도 전 시간에 했지. 이 첫째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첫째 시간에 그 동영상 파일을 한번 다시 봐줘. 얘가 벡터라서 얘가 벡터다. 이게 뜻이 뭐야? 이 방향이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원운동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이라고 봐줘. 자, 이제 물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DS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V를 그려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니? 하고 물으면 당연히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속도의 방향이 되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잊지 말아야 될 게 얘하고 얘는 빠르기는 같지만도요. 방향이 변하지. 그럼 이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당연히 다른 놈이지. 그러니까 얘를 V1, V2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했지요. 그러니 V1의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V1 아니야?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얘는 직각이죠. 요 각은 얼마지? 그래, 세타지. 세타. 그러면 이 각도는 얼마죠? 새롭다.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리고 이건 다시 직각이잖아. 직각. 자, 그러니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각도 세타다 이거지. 세타, 직각, 90도 빼기 세타, 180도.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뭔 소리였어? 이건 전 시간에도 설명했던 건데 물체가 30도 회전하면 속도 벡터도 30도 회전한다 그 얘기죠. 다시. 만약 물체가 10도 회전하면 속도 벡터도 10도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그럼 델타 V는? 하고 물었어요. 델타 V는. 자, 학생들도 알다시피 델타 V는 V2 더하기 마이너스 V1으로 구한다. 이거 다 첫째 시간에 했던 내용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V1, 요게 V2,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V1. V2하고 마이너스 V1을 더하는 방법이 어땠죠? 입에서 막 맴돌지. 평행사변형, 이놈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V1과 V2를 더하는 게 이게 델타 V란 말이야. 이게 이 연산이죠.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델타 V죠. 이 과정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니 이 양반이 자꾸 그래. 난 그걸 원한 게 아니고 델타 V 말고 dV. 잠깐만. 아까 ds는 미소변이라고 그랬죠? dV는 뭐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아주 짧은 시간이란 뭘 의미하냐? 이 각도가 세타였었는데 이 세타가 거의 0도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지. 아주 짧은 시간이라면 물체가 조금 돌았을 거고 물체가 조금 돌았다는 건 속도도 조금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조금 움직였으면 이 각도가 거의 0도에 가깝다면 근데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이 두 개가 직각이 될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직각이 될 거다. 이게 뭔 소리냐? 속도 벡터와 속도 변화의 벡터가 수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려볼게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을 때 속도는 어떻다고요? 접선 방향이라고요. 그럴 때 속도 변화의 벡터는 속도와 수직한 방향으로 이 녀석이 바로 dV란 말이야. 어떻다고? 이 속도의 수직한 방향. 다시 얘가 이렇게 회전했어요. 자, 속도 벡터가 어떻냐 하고 물으면 접선 방향으로 그린다. 이건 이제 다들 아는 얘기고 속도 변화는 어떻게? 그렇죠. 수직하게. 속도와 dV는 수직한 관계이다.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쫓아왔습니까? 아이고, 전 시간에 했던 건데 뭐 첫 시간에.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냐 하고 물으면 가속도가 뭐였죠? dt분의 dv였죠. 이게 뭐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알아보자가 순간 가속도였잖아. 그런데 얘가 벡터잖아. 이게 벡터라서 가속도도 벡터였지. 근데 이 방향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최종 점검하면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을 때 속도 벡터를 그리세요 하면 접선 방향,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 가속도를 그리세요 하면 어떻게 그릴래요? 그렇죠.
요게 바로 가속도 벡터다. 다시 물체가 원운동에서 이 지점에 도착했어. 속도 벡터를 그리세요. 당연히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V2. 가속도를 그리세요. 어떻게 그려? 그렇죠. 당연히 요게 바로 가속도 벡터이다.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속도는 서로 다르니까 번호를 붙였잖아. 그럼 이 가속도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물론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지만 매 순간 중심을 향하지. 매 순간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 부르고, 두 번째, 어쨌든 얘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서로 다른 벡터라고. 그래서 얘는 A1, A2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대목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원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가속도가 변합니까? 잠깐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르죠? 그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럼 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는 뭐야? 가속도가 계속 주구장창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 그냥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죠.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한 이 얘기가 250년 전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출발했대요. 137억 년 전쯤에 이 작은 점이 빵 하고 터진 거야. 처음에 빵 터졌을 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대요. 수천억 켈빈이었죠. 그게 뜨거웠는데 이게 팽창하면서 식기 시작했어. 식으면서 우주 국물, 코스믹 수분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것들이 또 원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수소, 헬륨 이런 것들. 더 팽창하면서 더 식었어. 그래서 그 다음엔 철, 원자번호 26번, 철도 만들어져. 이것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해요. 돌덩어리처럼. 이것들이 뭉치다가 점점 큰 돌이 되고, 그 큰 돌이 별도 되고, 별 중에서 스스로 빛나는 별,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내부가 막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런 별은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네, 별이네요. 그 스타가 내놓는 빛에 반사돼 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빛을 반사시키는 그 스타 주변에 도는 별들을 행성이라고 부르죠. 행성은 플래닛 이렇게 부르나? 나 요즘 이런 거 스페링 자꾸 불안해. 응? 응. 자, 그렇게 돼서 태양계가 생겼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45억 년 전쯤 돼요. 그리고 또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코아세르 베이트 뭐 이따위 것들이 작은 생명체가 되고 기타 등등. 우리 비슷하게 생긴 원원류가 나왔을 때가 한 10만 년 전? 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구석기 시대 5,000년 전. 자, 잠깐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다가 기껏 250년 전에 이걸 한 거야.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원운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믿어지지 않겠는데요. 그 똑똑한 갈릴레오조차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했냐? 갈릴레오 왈. 원운동은 관성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자, 사실 이 표현이 무시무시한 표현이야. 관성이 뭐죠? 관성. 어떤 애가 운동하면 계속 운동한다라는 거 아니야? 어떤 별이 도는데 얘가 운동하면 계속 돈다. 관성 때문이다. 관성은 등속도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근데 실제로 원운동이 등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갈릴레오조차도 이런 오류를 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는 과학보다 운동조차도 신의 섭리라 이해했던 시절이 있어요. 하느님의 주재하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원운동은 신의 마음을 가장 멋지게 구현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계속 도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케플러의 힌트를 얻어서, 케플러로부터 힌트를 얻어 뉴턴이 원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정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 다 원운동을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야,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참 기가 막힌데 저절로 그냥 원래 그랬던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깨어나는 대목에 도착한 거예요. 원운동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제 원운동의 여러 가지 값들을 대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옆에 그림 봐봐봐. 선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선속도. 선속도는 옛날엔 원운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 있었는데 뭐 심지어 동경선이 훑고 지나가는 면적이 어떻게 변하니 해서 면적 속도. 또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니 하면 부피 속도. 그러니까 선속도는 어떤 경로를 진행해 갈 때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원운동의 선속도는 V는 dt분의 ds라고 정의하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늘 순간속도라고 불렀던 것을 원운동에서는 관습적으로 선속도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얼마나 원운동이 빠른지를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이 각속도죠. 자, 각속도를 적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 W라는 문자를 만나게 돼. 그리스 문자고요. 이렇게 생긴 문자가 오메가인 거 들어본 적 있지? 이거 오메가의 소문자다. 제발 이거를 W라고 읽으면 이거 정말 너무 망신 나가는 거야. 오메가 dt분의 ds.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이게 원래 선생이란 직업이 잔 걱정이 많아. 너희들이 어디 가서 망신당할까 봐 괜히 걱정하는 거야.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다.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어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이때 델타 S를 물으면 이게 델타 S라는데 아무도 불만 없지. 이건 심지어 20분 전에 했던 내용이야. 그지? 델타 S. 그런데 얘가 델타 세타만큼 회전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면 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마 레디안이라고 하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호도법이 뭐였더라? 잠깐 정리해 줄게. 이 반지름으로 원둘레를 재면 몇 개 나오니? 그걸 따지는 게 호도법이죠. 6개 좀 더 넘게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지.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 원둘레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반지름과 각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것도 아마 학생들이 들어본 적 있을까? 말도 안 돼. 자, 봐. 변이는 현의 길이에요. 이 호의 길이는 R 델타 세타야. 그러면 현의 길이 델타 S와 R 델타 세타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빙신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같겠어? 다르지. 이건 현의 길이고 이건 호의 길인데 이 길이는 같지 않죠.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다. 이걸 ds로 바꾸면 잠깐만. ds. 몹시 짧게 시간을 잘라. 그때 조금 움직인 거잖아. R d 세타는 이거 잠깐만. 자, 이 부분 주목해 주세요. 물체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 조금. 이거 얼마 조금 움직였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조금이야. 그럼 그렇게 조금 움직였을 때 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에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approximately,
거의 같다고. 아, 이거는 거의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의 같다고. 그러니 정리해 볼게. 선속도는 dt분의 ds인데 dt분의 r, d,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어떤 근거로? 이 근거로 ds가 r, d, 세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근거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 r, dt분의 d 세타죠. 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가 뭐네? 요거. 그죠? 오메가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리하면 r 오메가인 거야. 자, 선속도하고 각속도를 관계 맺는 중요한 식 하나가 나왔어요. V는 선속도 V는 반지름과 각속도를 곱한 양과 같다. 여지껏 내가 학생들한테 뭘 외우란 얘기를 한 적이 없죠. 하지만 선속도가 이런 대응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혼자 있을 거 아니야. 한번 해봐. 나 V는 R 오메가. 속으로라도 빨리 외워. 좋게 얘기할 때. 다시 V는 R 오메가. V는 R 오메가. 여러분들이 이 식도 모르면 자연계 아니다. 자연계. 기본적으로 V는 R 오메가 기억해 두어야 해요. 자, 이제 원운동의 가속도와 선속도, 각속도의 관계, 그 상관관계를 살펴봅시다. 판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칠판 한 판을 다 썼어. 다시 이어볼게. 선속도하고 각속도 정의 기억나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 야, 좀 전에 했다. 오메가,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델타 S하고 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다르지만 미소 변이를 얘기하면 이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런 이유로 하여 이 ds 대신에 요 값 대신에 r d 세타를 삽입해도 되고 또 풀어보니까 대략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운동의 가속도는 뭘까요? 하고 물으면 가속도 뭐 언제나 가속도 똑같이 dt분의 dv죠. 자, 이제 이게 가속도예요. 자, 원운동 하나 그려놓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붕붕붕붕 돌고 있어. 자, 조금 전에 했었던 그림 하나 그려볼까? 속도는 접선으로 그린다 기억나세요? 또 접선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벡터는 평행하게 옮기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도 V1이다. 요게 세타만큼 돌아가면 요것도 세타만큼 돌아간 거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요 놈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불만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해 둡시다. 얘가 30도 돌아가면 속도 벡터도 30도 회전한다 그 얘기였어. 이럴 때 이 화살표 머리가 이 화살표의 머리가 훑고 지나가는 요 궤적. 아, 다시. 요 화살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 이게 돌아갈 때 이 머리가 훑고 지나가는 요 궤적 있잖아. 요 궤적. 요 값은 얼마지? 라고 물으면 요번엔 반지름이 V죠. V가 세타만큼 들어간 거니까 V의 델타 세타가 바로 호의 길이죠. 잠깐 정리하자. 델타 V 속도의 변화량과 V의 델타 세타. 야, 이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니? 아, 이것이 누가 같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다르니까. 근데 말이에요. 델타 말고 dv, d. 미소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의 변화는 물체가 조금 돌았으니까 속도도 조금 돌았겠지.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아주 조금 돈 상태라면 그러면 dv랑 v, d 세타는 다시 말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땐 얼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가속도 A는 dt분의 dv인데 dv는
dt분의 v d 세타라고 넣을 수 있죠. 다시 쓰면 v에다가 dt분의 d 세타라고 넣을 수 있죠. 잠깐만, dt분의 d 세타가 뭐였어? 오메가. 그래서 결론, 가속도는 선속도 v와 각속도 오메가의 곱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두 번째 식이야. 학생들은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혼자서 듣고 있는 거니까 누가 들으면 속으로 읊어, 안 들으면 입으로 한번 해봐. 어떤 공부는요, 몸으로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 V는 뭐라고? 한 번만 대답해 주라. 다시. V는 뭐? R 오메가. A는 V 오메가. V는 R 오메가. A는 V 오메가. 자꾸 입으로 좀 붙이세요. 자연계 학생이 가속도, 원운동의 가속도나 선속도, 각속도의 관계를 모른다면 이건 자연계 아니다 정말로. 개념 좀 탑재하고 갑시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 A는 V 오메가. 자, 그럼 이 관계식이 나왔다면 이들 사이에 또 관계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화상들이 있지. V는 R 오메가, A는 V 오메가. 얘 그냥 못 놔두고 가끔씩 요 V가 R 오메가니까 요걸 여기다 쇽하고 대입하면 이런 화상들이 있죠. 정리할게. A는 R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R 오메가의 제곱이다. 또 어떤 왼수는 말이야, 요 식을 오메가로 정리한다.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A는 V에다가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쇽하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R분의 V가 두 번 곱해진 R분의 V제곱이라는 이렇게 변형된 공식도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요, A는 R 오메가, 또 A는 R분의 V제곱. 이런 관계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원운동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할까? 잠깐 그 얘기를 해볼게. 옛날 사람들은 별들의 운동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이건 인간의 영역이야.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별들은 저 먼 우주를 동그랗게 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야, 신이 움직이는 별이 막 찌글찌글 돌겠니? 당연히 원운동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어떤 운동에 대하여 인간이 가장 먼저 인식했던, 그리고 가장 신비스럽게 느꼈던 운동은 원운동이에요. 물론 250년 후에, 250년 전에 이게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알고 나름대로 과학적 어떤 설명을 곁들였던 그 시기 이전에라도 원운동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왜? 행성의 운동이었으니까. 그건 신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럼 그 시절의 원운동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의 폭이 좀 넓어지고 원운동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들의 충돌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학자들 또 시험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들은 몹시 재밌어해요. 원운동에 대한 간단한 예 하나를 공부하면서 원운동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빙빙 도는 동맹이 달입니다. 이 달과 지구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달이 지구 주변을 원운동하는 이유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뉴턴이 이름 붙였을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 힘을 받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그래서 이 힘을 유니버셜 그래비티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중력이야, 중력. 그런데 좀 더 이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의미로
만유 인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니버셜. 그리고 이 만유 인력의 크기가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게중심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예요. R 제곱분의 만유 인력 상수와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건 어떻게 식이 유도되는지 반드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봤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괜찮아. 이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운동 방정식 F는 MA 아직 배우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리 2를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봅시다. 이런 그림을 보고서 이 달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운동 방정식 G, 라지 M, 스몰 m, 거리 R의 제곱은 질량 M인 물체를, 자, 이제 원운동의 가속도를 적어야 되는데 속도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야? 속도가 들어있는 이 식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R분의 V제곱이다. 정리하면 V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지? V는 넘기니까 이게 R이죠. R 넘기니까 약분되고 R분의 G 라지 M의 제곱근이겠구나. 뭐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어. 이 달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얘기해줘. 막 이런다고. 주기. 얘가 계속 일정한 경로를 왕복운동하니까 주기를 묻는 거야. 그럼 주기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봅시다. G, 라지 M, 스몰 m, R 제곱이 질량 M인 물체에게 어떤 가속도를 줬느냐. 이걸 쓸 건데,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야. 시간 동안의 각이 변하는 정도야. 만약에 원운동을 했다면 360도를 돌았다면 그때 걸린 시간은 주기라고 하잖아. 한 바퀴 걸릴 때 걸린 시간. 그러니 요식 R 오메가의 제곱, R 오메가의 제곱을 써서 얘는 M R T분의 2 파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T의 제곱은, 아이고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이렇게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니까 정리하면 G 라지 M분의 요거 4 파이 제곱의 R의 3승이다. 이렇게 주기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2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주제들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것 잠깐 정리할게요. 자연현상에 대하여 주목하는 우리는 원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됩니다. 원운동, 기본적으로 선속도, 각속도, 가속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은요,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우는 걸 싫어하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요건 외워줘야 돼. 자, 같이 4개의 공식을 씩씩하게 불러서 읽고 정리를 해봅시다. V는 R 오메가. 따라 해봐. A는 V 오메가. 좋았어. A는 R 오메가의 제곱. 네 번째가 뭐지? A는 R분의 V제곱. 다들 이 공식을 잘 정리해 둘 거라 믿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